여러분 테니스를 치실 때 부드러운 동작이 나와야만 정확하게 파워 전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몸에 힘을 빼는 게 중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서정환입니다. 제가 126회 강의에서 몸에 힘을 완전히 빼면 안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 영상이 올라간 이후에 제 주변 분들 중에 몸에 힘을 빼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가 많이 된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몸에 힘이 들어간 상태에서 부드럽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실하고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려고 해요. 우선 여러분들께서 근육의 수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계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께서 근육의 수축이라고 했을 때는 근육을 단단하게 만드는 것, 힘을 줘서 단단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근육이 이완했을 때는 힘이 빠져있는 상태에서 근육이 말랑말랑하게 되어 있는 상태 정도로만 간단하게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수축에는 여러 형태의 수축이 있고, 이 내용을 모르면 여러분들께서 힘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이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테니스에서 부드러운 움직임이라고 하면 이완 쪽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완 쪽보다는 수축에 가깝습니다. 가끔 힘을 빼라고 표현하는 분들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으나 본인만 이해할 수 있는 생각의 이미지를 어떠한 다른 부연 설명 없이 그대로 설명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테니스에서 부드러운 움직임이 왜 이완 쪽보다 수축 쪽에 가까운지에 대해서는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아마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여러분들께서 기억하고 계셔야 될 수축의 종류는 세 가지예요. 신장성 수축, 단축성 수축, 등척성 수축입니다. 신장성 수축, 근육의 길이가 늘어나면서 수축한다. 단축성 수축, 근육의 길이가 짧아지면서 수축한다. 등척성 수축, 자세의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수축한다. 근육은 정적인 자세에서 수축하기도 하지만 늘어나면서 혹은 단축되면서 수축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주제가 포핸드를 칠 때 부드러운 손목의 움직임이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테이크백을 할 때 손목이 젖혀진다면 이쪽은 근육이 늘어나면서 수축을 했기 때문에 신장성 수축이 되고, 반대편 이쪽은 단축성 수축이 되겠죠. 왜냐면 줄어들었으니까. 그 상태에서 임팩트를 하고 끌고 나오면서 손목이 앞으로 쓰여질 때 이쪽에 단축성 수축이었던 부분이 손목을 앞으로 써주면서 신장성 수축으로 변환이 됩니다. 반대로 이쪽은 아까 전에 신장성 수축이었죠. 늘어나 있는 근육의 수축 상태. 그 상태에서 앞으로 손목이 쓰여지면서 단축성으로 변하게 됩니다. 길어졌다가 짧아지니까. 이 이론을 여러분들께서 잘 이해하셔야 돼요. 무언가 테니스에서 스킬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완되는 구간은 없어요. 수축이 변화되는 과정이 있을 뿐이지. 근육이 무조건 늘어났다고 해서 이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장성 수축이라는 것이 존재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자꾸 몸에 힘을 빼고 부드럽게 하라는 말도 안 되는 멘트들이 자꾸 난무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머리가 부드러운 건 무조건 이완 쪽이다 라고 말도 안 되게 생각을 자꾸 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제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말을 좀 아끼는 걸로 하고, 테니스에서는 스킬이 진행되는 과정에선 절대 이완의 구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스킬과 스킬 사이에는 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무언가 스킬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이완이 없다는 겁니다. 근육이 부드럽고 안정적이게 움직이고 싶다면 근육이 기능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여러 형태의 수축 변화가 일어나야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부드러움과 이완은 말 그대로 부드러운 것이 아니라 그냥 힘없이 흐느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 테니스라는 종목은 라켓이라는 장비를 사용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라켓을 통해서 공에 정확하게 힘을 전달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렇게 힘 전달을 하기 위해선 근육이 이미 기능을 하고 있는 상태, 근육이 힘을 낼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무언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근육이 제대로 활성화가 되어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정확하게 파워를 낼 수가 있죠? 또는 그 파워를 어떻게 컨트롤을 정확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항상 몸에 힘을 다 쭉 빼놓고 볼을 치지 마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힘을 자꾸 빼고 무언가 스킬을 진행을 하려고 하다 보면 여러분들께서 근육을 정확하게 기능하는 방법을 터득하지 못합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근육의 기능이라는 것은 과기능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뭐 경직이라든지 승모근 같은 경우에 경직 뭐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제가 나중에 영상 후반부에 이건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손 웨이브를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자, 손 웨이브.
이것은 지금 모든 근육들이 이 웨이브를 하기 위해 필요한 근육들이 정상적으로 활성화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정확하게 기능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러 형태의 수축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부드럽고 유연하게 근육을 움직이면서 동작을 만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왜? 근육이 정확하게 모두 사용이 됐기 때문이죠. 특별한 근육 기능 없이 몸이 편안하게 그냥 이완되어 있는 상태에서 좋은 자세 또는 흔들림이 없는 자세를 만들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우리 몸이 그렇게 창조되어 있지가 않아요. 힘을 쭉 빼놓은 상태에서 웨이브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신장성, 단축성 이런 거를 다 무시한다기보단 그냥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기본적으로 수축 그리고 움직임이 있을 때는 부드럽게 만든다라는 그 이미지가 이완이라면 수축, 이완, 수축 이런 느낌이죠. 수축과 이완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과정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무조건 몸은 흔들리게 되어 있고 스킬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수축에 관련해서 여러분들께서 이제는 조금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과 마찬가지로 코어 힘 역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힘을 정확하게 내기 위해서는 코어 힘이 필수입니다. 코어 근육이라는 것은 복부에 있는 4가지 속근육을 말하는 건데, 전체적으로 둘러싸고 있는 복행근, 그리고 위에 횡격막, 밑에 골반저근, 그리고 척추에 붙어있는 다혈근, 이 4가지 근육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백스매싱을 강하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코어 힘을 기준으로 코어 힘, 그 다음에 광배근, 승모근, 그 다음에 견갑골에 붙어있는 여러 근육들이 다 협업 기능을 이뤄서 손목까지 정확하게 기능들이 이어져야만 손목에 정확하게 힘 전달이 되고 백스매싱을 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 정확하게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 형태의 수축이 일어나야만 그 힘을 더욱더 부드럽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포핸드를 칠 때도 복부의 수축을 느끼면서 볼을 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허리 턴을 해서 이 근육을, 복근을 쭉 늘려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장성 수축의 기능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포핸드에 대한 허리 턴이 부드럽게 되는 거예요. 힘도 있으면서. 근데 여러분들은 힘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수축도 당연히 없겠죠. 수축, 신장성 수축이잖아요. 근데 이완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수축을 절대 못 느끼겠죠. 왜냐? 수축이 아니니까. 수축이 딱 돼 있는 상태에서 턴이 되기 때문에 오른쪽 편에 있는 복부, 이 안쪽에 내복사근이 있는데 내복사근은 단축성 수축인데 이건 여러분들께서 잘 못 느끼실 거고, 이 외복사근이라는 부분이 여기가 쭉 턴을 하면서 쭉 신장성 수축이 되는 것을 느끼시면 돼요.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힘을 주시고 좀 돌려보시다 보면은 좀 느끼실 거예요. 제가 이런 정보를 드려도 수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턴이 들어가기 때문에 몇 번 해보고 그냥 뻣뻣하니까 안 믿으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만, 평생 이완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테니스를 쳐오다가 갑자기 수축을 시켜놓고 돌리려고 하면 당연히 처음엔 안 되죠. 기본적으로 수축을 안 해봤는데 어떻게 수축의 여러 형태를 느끼겠습니까? 처음부터. 그냥 이렇게 편하게 몸이 이완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속 턴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당연히 복부에 대한 근유연성도 퇴화되셨을 거고, 그리고 턴을 할 때 관절에 대한 가동성도 굉장히 떨어져 있으실 겁니다. 가동 범위에 제한이 생기면 개입하는 근육량이 줄면서 근육에 대한 협업력이 떨어지고 그로 인해서 운동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부상이랑도 당연히 연관이 깊겠죠. 어쨌든 처음부터 무리하게 신장성 수축을 끝까지 할 필요는 없으시고, 현재 여러분들께서 되는 데까지만, 무리가 되지 않는 데까지만 수축해 놓은 상태에서 신장성 수축이 쭉 조금씩 드러나면서 가동 범위를 조금씩 넓혀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TV나 인터넷 매개체에서 프로 선수들이 시합하는 영상을 보면 동작 하나하나, 움직임 하나하나가 물 흐르듯이 굉장히 자연스럽잖아요. 그게 몸에 힘이 빠져서가 아니라요, 근육에 대한 수축 형태를 자유자재로 부드럽게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힘이 빠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동호인 분들께서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 많은데, 어떤 분께서 실력이 좀 좋아지고 좀 스킬을 하는 데 있어서도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그러면 힘이 좀 이제 많이 빠졌네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게 몸에 힘이 빠져서가 아니라, 제가 아까부터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근육의 수축 형태를 여러 형태로 변형시킬 수 있는 능력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부드럽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설명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선수 때 이 내용으로 고생을 해본 장본인이기 때문이에요. 아무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설명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물론 그때나 지금이나 몸에 힘을 빼야 된다라는 그런 지도법이 선수들의 티칭에 있어서도 굉장히 기본이 되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다만,
몸에 힘을 다 빼고 테니스를 치다가 어느 순간 우연찮게 이런 수축 변화에 대한 능력이 자연스럽게 생기면 정말 다행인데요. 이런 능력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부드럽게 움직임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무슨 짓을 해도 안 나와요. 그리고 여기서 부드러운 건 이완이 아니라 수축 쪽이라고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테니스 지도를 맨 처음으로 했을 때 너무 교과서적인 내용을 너무 많이 의존하지 말자라는 생각을 가장 먼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제 몸을 이용해서 연구를 해보기도 하고 또 그런 정보를 기반으로 많은 분들께 좀 테니스를 초반에 알려드렸었던 것 같고, 현재 어떤 과정이든 간에 좋은 방향으로 가셨다면 정말 다행이에요.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테니스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테니스 실력이 그대로인 제자리 걸음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분명히 이 내용이 여러분들께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근육을 기능시킬 때 주의하실 점 3가지를 좀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이 백머슬 중에 승모근이 있는데요. 이 상부 승모근이라고 하거든요. 하부, 중부, 상부로 나뉘는데 이 상부 승모근이 적당한 긴장감을 가지고 있는 거는 좋아요, 테니스에. 그런데 이게 너무 과하게 경직되어 있는 상태는 꼭 피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주관절인 팔꿈치와 무릎 관절이 쭉 펴져 있는 상태를 피할 것. 무릎 관절과 이 주관절인 팔꿈치는 쭉 펴져 있는 상태에서 근육들이 기능을 하게 되면 무조건 뻣뻣한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포핸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팔을 쭉 펴져 있는 상태에서 준비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살짝 구부린 상태에서 어느 정도의 기능이 되어 있는 상태, 그거를 만드셔야 돼요. 자, 세 번째, 포핸드, 백핸드를 칠 때 허리 턴을 하셔야 되잖아요. 수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허리 턴을 하시되 그 허리턴이 어디까지 돼야 되느냐, 배꼽이 정면을 바라보는 데까지만. 더 넘어가시면 안 돼요. 여기서 포핸드를 치면 배꼽이 정면까지만 허리턴을 해주시는 거예요. 더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쭉 팔이 넘어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넘어가시는 게 아니라 백핸드도 마찬가지로 배꼽이 정면까지만, 정면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 3가지만 주의를 좀 많이 하시면 되고요. 제가 힘을 주라고 했다고 무조건 경직을 시키시는 건 아니에요. 힘이 딱 있는 상태, 몸이 흔들리지 않고 힘이 딱 있는 상태, 그걸 말하는 겁니다. 어쨌든 근육을 수축을 해놔야 신장성 수축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처음에 많이 느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신장성 수축의 가동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좋아져서 그때가 된다면 여러분들께서 그 안에서 최소한으로 힘을 빼실 수는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이거 최소한의 힘을 만들려고 하면 쉽지 않습니다. 힘이 있는 상태에서 신장성 수축에 대한 느낌을 많이 느끼고 가동성을 높인 다음에 그 안에서 조금씩 내려가는 거예요, 힘이. 아시겠죠? 자,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좀 해볼게요. 테니스는 부드러운 동작이 나와야만 좋은 파워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러려면 몸에 힘을 빼는 것이 맞나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좋아요와 댓글 항상 달아주시는 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또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되니까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